네, 스택을 이용한 명령어 처리 과정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스택 동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잘 열심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 환경 구성은 레드햇 계열인 레드햇 리눅스 6.2고요. ISO 파일은 요거예요. 설치하는 건 금방이 되고, 왜냐면 이게 텍스트 버전이에요. 네. 데스크탑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습하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교재에서는 이걸로 지금 실습하는데, 제가 선정한 이 교재의 그 특징이 다양한 OS를 가지고 실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시스템 보안이라는 거는 하나의 OS만 가지고 해커가 공격하지 않죠. 다양한 OS에서의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보고 그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위협을 야기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스템 보안을 공부할 때는 다양한 OS를 또 그 OS도 버전별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러한 레드에 불편하지만 실습할 때 불편하지만 이러한 OS 버전도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요 프로그램은 GCC 컴파일러하고 디버깅 툴이죠. 그누에서 그누 프로젝트에서 만든 GDB 디버깅 툴도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디버깅 툴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 플로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팅을 할 때 li 에러 부트라는 그 화면이 나오는데 이때 리눅스 업이라는 것을 입력을 해야지 부팅이 됩니다. 패스워드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 레드햇 유닉스는 기본적으로 AT&T 디폴트로 AT&T 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원래 리눅스가 기본적으로 AT&T 문법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윈도우는 뭐죠? 인텔. 하지만 리눅스 경우에 인텔 부분이 좀 많은 사람들이 좀 가독성이 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컴파일 할 때 옵션을 주면은 AT&T 이 C를 어셈블러를 보고 싶을 때 GCC 컴파일 할 때 어셈블리 랭귀지로만 컴파일 할 때 요 마씀인가? 마씀이라는 요거를 인텔로 만약에 옵션을 주게 되면 인텔 신텍스로 어셈블리 랭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샘플.c의 어셈블리 코드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성을 했다 그러면 이거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 메인 함수고 이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시작하는 함수, 메인 함수라는 게 있고 void는 뭐예요? 리턴 이 메인이라는 게 끝났어요. 끝나면 리턴 값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인테저 메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으면 이 메인이 끝났을 경우에 인테저 값을 리턴한다는 거죠.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별 의미 없어요. 이건 OS가 뭐 인테저로 리턴이 되건 뭐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건 그냥 끝나는 거일 뿐이죠. 이 메인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에게 이제 필요한 거는 인테저 arg c 그 다음에 캐릭터 arg v 요게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이거는 프로그램 명이 만약에 엑스큐션 파일이 샘플이다. 컴파일에서 나온 엑스큐션 파일이 샘플이다. 그러면 이 샘플 이렇게만 명령을 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규먼트 값을 받아서 아규먼트 뭐 밸류 제로가 예를 들면 샘플 뭐 1 또는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를 받는 거죠. 그럴 때 활용되는 게 인티저 아그먼트 C, 아그먼트 V. 인수가 몇 개이냐라는 거를 카운트 세는 거죠. 자, 이건 뭐 인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테저 4 C를 인테저로 하니까 이거는 스택에 저장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바이트로 저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레드햇은 32비트 CPU예요. 32비트 OS예요. 네. 그래서 요게 인테저는 4바이트 값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뭐 뒤에서 이거 굉장히 자세히 배우겠지만 스택 에리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인테저 C 요 4바이트가 스택에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SP는 여기에 있겠죠. 그 다음에 펑션 이 펑션을 부를 때 스택에는 이 뒤부터 스택에 쌓이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4바이트로 1 앞에 그리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뒤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거 하기 전에 일단은 1, 2가 넘어가면은 1, 2가 넘어가는 거고 인테저로 넘어가죠, 지금. 버퍼 지금 캐릭터 10바이트를 지금 할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AB를 더한 다음에 3이 되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3을 리턴을 해요. 그럼 C가 3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3이 되고 뭐 프린트F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런 결과물은 없어요. 이거를 실제 컴파일해서 돌려보면은 그죠? 무응답이에요, 그냥. 네, 결과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컴파일 할 때 샘플.c를 어셈블러 랭귀지를 보기 위한 컴파일러 옵션은 마이너스 대문자 s입니다. 그리고 아웃풋은 샘플.a 또는 뭐 샘플. 뭐 어셈블러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asm 이런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요 아웃풋 파일 명을. 그래서 샘플.a로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AT&T 신텍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GCC의 한번 잠깐 볼까요? 잠깐 자, 이걸 마치고요. 네, VMware 워크스테이션 16 플레이어를 지금 띄웠고요. 여기에서 뭡니까? 레드햇 요거죠? 네, 요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아이고 지금 지나가 버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부팅이 안 돼요. 왜냐면 리눅스 업을 지금 입력을 안 했거든요. 다시 리부팅 했고 여기 LIL로 부트할 때 리눅스 업이라는 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부팅이 돼요. 자, 부팅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버전이라 굉장히 좀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이제 뭐 칼리 리눅스도 이용을 해서 오버플로우 어택도 해볼 거고요. 그때는 좀 편할 겁니다. 데스크탑 버전은. 화면도 이게 조정이 잘 안 돼요. 보면은. 자, 루트 1, 2, 3, 4, 5, 6. 자, 이건 1, 2, 3, 4가 패스워드 값이 이 커서가 지금 마우스 커서가 지금 나오질 않아요. 그죠? 네. 나올 때는 어떻게 해요? 컨트롤 얼트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좀 키우면 좋겠는데. 아이고. 네, 그냥 뭐 보죠. 화면이. 자, 제가 여기다가 미리 좀 코딩을 해놨어요. 타이핑을 해놓은 겁니다.
자,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아까 했었냐면은 이 컴파일러의 버전을 좀 보려고 그래요. GCC 하면은 유저빈 밑에 GCC가 있잖아요. 유저빈 밑에 GCC 이걸 보면은 32비트 LSB 엑시큐터블 인텔 80386 버전 다이나믹 링크 여기 보면은 버전은 정확히 안 나오네요. 얘는 버전이 낮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AT&T 신텍스만 나오고 이 옵션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여기 보시면은 칼리 리눅스 경우에는 GCC 6 버전의 경우는 마스미 인텔로 하면 인텔 신텍스 구문의 이 어세블리 랭귀지를 볼 수가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근데 레드햇 계열은 이 마스미 인텔로 해도 어, 그게 실행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실제 해볼까요? 자, 뭐 한 다음에 샘플.c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gcc-s 뭐 샘플.asm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슨 하고 인텔 신텍스로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웃풋 파일은 샘플.asm으로 하고 샘플.c 컴파일을 하라고 하면 뭐 워닝 메시지는 나오는데 네, 이거는 메인이 보이드로 되어 있어서 인테저 타입이 아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거죠. 워닝일 뿐입니다. 뭐가 인밸리드 옵션 MASM 이 옵션이 먹질 않네요. 아예 그죠? 옵션이 먹질 않습니다. 그런데 칼리에서는 이 옵션이 가능해요. 요 옵션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뭐 그건 그렇고, 자 그러면 요거를 샘플.a를 보면은 이렇게 AT&T 신텍스 구문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셈블리 랭귀지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게 동작이 되는지, 특히 여러분들하고 저는 스택에 대한 동작을 유심히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목표가 스택 오버플로우 어택을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택의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유심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pushL EBP를 하네요. pushL EBP. 이 main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이미 뭔가 OS에서 이제 시작을 할 때 뭔가 다른 거를 실행을 하고 어떤 함수가 OS 입장에서는 어떤 함수가 실행이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 프로세스를 실행을 할 때 그래서 메인을 딱 만나면은 스택에다가 뭘 하냐면 현재 그 이전 이 메인 함수를 부르기 이전 함수의 EBP를 스택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인스트럭션 OP 코드는 푸시였잖아요. 근데 레드햇 계열에서는 여기 L이라는 게 하나 AT&T 신텍스 구문에서 L이 붙죠.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AT&T 구문에서는 이렇게 또 붙죠. 퍼센티지가 붙어요. 어쨌든 이해되셨죠? 메인 함수 물론 여기 앞에 리턴이 또 들어갑니다. 리턴. 다시 원상복귀를 하기 위한 리턴 우리 배웠잖아요. 어셈블리 랭귀지에서 리턴 다시 그 전함수로 돌아가기 위한 거죠. 뭔가 여기서 수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함수 스타트라는 함수에서 메인을 부르면
이 스타트 다음 EIP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RET를. 결국 이거는 푸시 EIP의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인스트럭션 포인트를 저장하는 거하고 같다. 그 다음에 푸시 EBP를 해준다고요. 여기 이전 함수에 있는 베이스 포인터, 스택의 베이스 포인터의 위치를 저장을 해줘요. 돌아갈 때 이 EBP를 활용하기 위해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지금 ESP를 EBP로 지금 저장을 합니다. 요게 ESP가 여기에 있겠죠, 지금. 이게 스텝 포인터니까. 증가하잖아요. 스텝 포인트는 알아서 증가하잖아요. EBP를 푸시해서 넣으면은 원래는 여기에 있었는데 푸시 EBP를 하면은 EBP가 이렇게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 EBP를 어디다가요? EBP에다가 지금 저장을 해놔요. 그러면 EBP 레지스터는 바로 여기를 포인트 하는 거죠. EBP라는 레지스터는 여기를 포인트를 해요. ESP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EBP는 베이스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 이 기준점을 가지고 이 인다이렉트 어드레스라는 거죠. 여기를 지정하고 싶으면 이게 4바이트니까 플러스 4를 하고 여기를 지정하고 싶으면은 하이에서 로우로 되니까 EBP 마이너스 뭐 8을 하면 여기를 지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푸시를 하게 되면 ESP는 자동적으로 인크리먼트가 되는 거고 팝하면은 ESP는 자동적으로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ESP로 어떤 베이스가 돼서 이렇게 이 메모리를 인다이렉트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EBP를 가지고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요거는 프롤로그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영화 보시면은 프롤로그 또는 에필로그라는 용어 많이 쓰죠. 영화 보시면은 다 끝나고 나면 자막 올라가고 에필로그에서 뭐 추가적으로 그 감독이 좀 관객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걸 이렇게 뭐 동영상으로 뭐 보여준다거나 글씨를 이렇게 해주죠. 그걸 에필로그라고 하죠. 시작하기 전에 또 하는 거를 또 이 프롤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늘상적으로 그냥 하는 프롤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예, 조금 이해하고 나서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있구나 프롤로그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ubtract ESP를 4바이트만큼 감소시키죠. 이렇게 4바이트를 감소시켜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감소를 시킵니다. ESP를. 그죠? 4칸. 바이트 오더 어드레싱이니까 여기까지 낮추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인티저 C잖아요. 이게 4바이트니까 지금 subtract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푸시 2, 푸시 1, 그 다음에 콜 펑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어드레스 코드 획득을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요. 한번 16번까지 교재에서 얘기한 대로, 교재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대로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ushL EBP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 스택에 보시면 main이라는 함수가 딱 불러지면은 return이 들어가고 처음에 최초 EBP 값이 저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냥 프롤로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 EBP를 여기다가 새로 지정을 해 놓는다고. 거기까지 그냥 프롤로그다. 책에서는 여기까지 프롤로그다 라고 요 두 개만 프롤로그라고 했는데 그냥 리턴까지 프롤로그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리턴 값이 들어가고 뭔가 메인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인이라는 함수가 오기 전에 뭔가 OS의 입장에서 스타트라는 거를 뭐 하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메인 함수를 딱 부르면 여기로 다시 요 다음에 여기로 뭐 돌아가는 EIP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턴 값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고 있던 요 스타트에서 사용하고 있던 EBP가 있을 거라고요. 그걸 저장해 놓는다. 최초 EBP 값. 그래서 여기 보면은 saved frame pointer라고 또 다른 교재에서는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전의 프레임 포인트 EBP 값을 스택에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BP는 함수 시작 전에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 return은 함수 종료 시 호출한 함수로 점프할 주소값 EIP를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메인이 처음 시작점이잖아요. 그죠? 처음 시작점인데 이거 왜 저장하지? 근데 OS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작 이전에도 뭔가 있을 수 있다. 있죠. 왜냐하면 프로그램 짤 때 이게 만약에 샘플.5라고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하고 또 연결이 되잖아요. 얘를 호출할 수도 있다고요. 샘플.5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가정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메인이 첫 스타트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다른 함수에서 부를 수 있다. 이 함수를.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리턴 점프할 주소 값하고 그 부르기 전에 사용했던 EBP 값을 저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save frame pointer라고 한다. 그리고 상위 메모리에서 하위 메모리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스텝 포인터는 하나씩 하나씩 자동으로 증가가 됩니다. 한 바이트씩 한 바이트씩.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프롤로그가 ESP를 EBP로 담아놓죠. 그 말은 뭐죠? 이게 스텝 포인트가 자동으로 증가한 이 스텝 포인트를 레지스터의 EBP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레지스터의 EBP가 가리키는 주소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게 결국 EBP 레지스터에 ESP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이게 기준점이 돼요. 메인에서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스택의 기준점. 네. 그리고 요거를 프롤로그라고 했습니다. 요거를 프롤로그. 네, 여기까지 프롤로그. 리턴까지도 포함시켜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에필로그에서 리브 리턴이라는 거를 또 해요. 그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부를 때 프롤로그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구나. 늘상적으로 하는 요 처음에 접두 또는 끝나고 접두사, 접미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SP를 4만큼 감소를 시켰죠. 여기까지 감소를 시켰어요. 그 말은 요것 때문에 그래요. 메인이라는 걸 만나고 나서 이제 프롤로그를 했고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스택의 작업을 하는데 인테저 C를 만나니까 4바이트만큼 할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ESP를 강제적으로 마이너스 4바이트만큼 서브트랙트 한 겁니다. 여기 인테저 C 4바이트를 할당을 해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레지스터의 EBP 가르쳐준 주소는 여기죠. 변경이 없어요. 기준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기준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스트럭션은 2를 푸시를 해요. 이 4바이트 이렇게 마련을 해놨죠. 그 다음에 푸시 2에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여기 푸시 2해서 요거예요. 바로 아기먼트 뒤에서 먼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기먼트 여기에 아기먼트 제로고 아기먼트 1이 되겠죠. 요거를 먼저 저장을 하게 돼요. 이것도 4바이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정수 1을 또 저장을 합니다. 요걸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ESP는 마이너스 4 하면서 요로 가고 여기 있다가 요로 가고 또 마이너스 4 하면서 요로 자동으로 가게 될 거예요. 푸시를 하면 ESP는 자동으로 마이너스 4를 하게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콜 펑션을 하는 겁니다. 펑션, 요로 가기 위해서 콜 펑션을 만나게 돼요. 자, 콜 펑션을 하게 되면은 이 어떤 일이 스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로 펑션 함수의 리턴을 저장을 하게 돼요. 자, 메인을 만나게 되면은 스택에서 이 RET를 저장을 하듯이 메인에서 예를 들면 여기 와서 펑션이라는 함수를 만나게 돼요. 로컬 함수를 만나게 되면 얘로 다시 요 다음 인스트럭션을 가기 위한 요 RET를 저장을 딱 해놓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롤로그가 되는 거예요. REIP를 저장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리턴을 저장을 하면 또 ESP가 나오는 거죠. 또 뭐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요거를 하게 될 겁니다. 그죠? 최초 EBP 저장했듯이 마찬가지로 EBP를 저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RET 펑션에 대한 메인이 쭈쭈쭈 갔다가 펑션이 오면은 여기에서 뭐예요? 프롤로그로 RET를 저장을 하고 메인 함수 그 전 함수의 EBP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요거에 대한 거를 요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saved frame pointer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려면 요게 필요하거든요. 요걸 팝해갖고 요걸 알아야 되거든요. EBP 레지스터에 메인 함수의 EBP로 다시 컴백 시켜줘야 되거든요. 요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요 ESP는 다시 4바이트 증가할 거고 요 ESP의 내용은 여기 EBP 레지스터에다가 자기 ESP의 어드레스를 집어넣게 될 겁니다. 그러면 EBP는 펑션 함수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기준점.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봐요. 여기 프롤로그가 이렇게 되고, 네, 펑션의 프롤로그는, 네, 다시 얘기하지만, RET, 그 다음에 메인 함수의 EBP, 그 다음에 ESP에 대한 거를 EBP로 다시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펑션의 EBP가 가르치는 주소가 여기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팝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메인 함수의 EBP 레지스터가 가르치는 주소가 여기로 다시 복귀가 되겠죠? 요거는 뭐였어요? 메인 함수의 EBP가 보유하고 있는 어드레스예요. 바로 여기였잖아요. 여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롤로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ESP를 EBP로. 네. 그 다음에 subtract 지금 우리 데시멀 값에 요 달러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AT&T 신텍스에서는 12바이트만큼 ESP를 감소를 뺍니다.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캐릭터, 버퍼, 원래는 10바이트만 subtract 하면 돼요. 여기 버퍼에 저장되어 있는 게 10바이트잖아요. 10바이트 저장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할당하기 위해서 ESP 포인트를 마이너스 10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10바이트가 저장되는 공간이 할당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12바이트일까요? 그 이유는 이게 4바이트, 32비트 OS이기 때문에 그래요. 30바이트. 그러니까 4바이트만큼씩 할당이 되는 거죠. 4바이트의 배수만큼. 그래서 12바이트의 저장 공간이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버퍼를 뭐 13을 캐릭터 버퍼를 13을 했다 그러면 13바이트만큼 할당이 되질 않는 거죠. 16바이트를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펑션에서 프롤로그를 시행을 한 다음에 캐릭터 10바이트를 위해서 12바이트의 스택을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ESP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2,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2가 이렇게 줄어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렇죠. 여기 보면은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만큼 해서 이렇게 ESP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C 랭귀지에서 신텍스를 보면은 A 플러스 B를 하지요. 그러면 B하고 A의 값을 가지고 와야, 알아야 되는 거죠. 아까 보면은 2가 어디에 지금 저장이 돼 있어요? 여기에 저장이 돼 있죠? 1은 여기에 저장이 돼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EBP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펑션의 기준점이, 스택의 기준점이 EBP가 여기였죠. 여기를 가르치고 있었죠. 바로 EBP에서 플러스 12만큼 하면 어디가 되겠어요? 정수 2를 가르치는 거죠. 정수 2. 그죠? 정수 2를 EAX에다가 어떻게 해요? 로드를 합니다. 그죠? 로드를 하는 거죠. EBP에 12바이트를 더한 주소값을 EX에 로드를 하게 되죠. 복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 B가 이제 왔고요. 그 다음에 또 1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챘죠. 플러스 몇만 하면 돼요. 여기를 가게 되니까 8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d EAX가 2였죠. 2를 EBP, 요 기준점 EBP에 8을 더한 게 여기였잖아요. 이 정수 1이 있었잖아요. 이 정수 1하고 EAX를 더해서, 그죠? 여기에다가 더해서 여기다가 다시 메모리니까 스토어를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1 플러스 EAX가 2였죠. 그러면 그 결과값인 3의 값을 요 8의 EBP 여기를 포인트를 하고 있는 데에다가 3을 스토어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C 랭귀지에서 A 플러스 B는 A 요거에 대한 거를 행위를 한 거예요. 네? 그럼 뭐 하겠어요? 이제 리턴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뭘 하냐면 8, 바로 여기죠. 요게 이제 3이 있죠. 요거를 EDX에다가 어떻게 해요? 로드를 합니다. EDX 레지스터에다가 3이라는 값을 옮겨 놓죠, 지금. 로드를 지금 시킵니다. 그 다음에 EDX 값을 이제 리턴하기 위해서, 리턴하려면은 EAX에다가 지금 적재를 시켜야 되거든요. EDX에 있는 3을 EAX에다가 지금 무브를 시킵니다. 그죠? 복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점프해요. L2로. 여기서 L2 점프하면 뭐예요? 프롤로그를 하는 거예요. 프롤로그가 아니죠. 이게 잘못됐네요. 에필로그죠. 에필로그를 하는 겁니다. 제가 교환은 수정을 해 놓을게요. 에필로그를 하게 돼요. 리브 리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리브 리턴을 하게 되면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프롤로그에서는 ESP에 있는 값을 EBP로 옮겼잖아요. 무브에서. 거꾸로 EBP에 있는 값을 ESP로 이제 옮기게 되고 팝 EBP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메인 함수의 EBP를 팝을 해서 이제 글로 가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펑션 함수를 마치고 펑션 함수에 저장된 EBP를 제거를 하고 팝 EIP를 해서 점프 EIP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 리브는 스택에 대한 거에 대한 원산 복귀를 시키는 거고 요 리턴은 뭐예요? 인스트럭션에 대한 원산 복귀를 하는 거예요. 메인 함수에서 쭈루루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다가
펑션이라는 걸 만났잖아요. 펑션을 다 시행해서 리턴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로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에 대한 뭔가 행위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리턴이 되는 거고, 리브는 EBP의 기준점을 다시 메인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주는 게 바로 리브라는 얘기예요. 이게 에필로그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하고 리턴의 차이는, 리브는 EBP에 대한 원상복구, 리턴은 EIP에 대한 원상복구를 해준다. 그래서 요 에필로그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우리 한 프로세스는 코드 세그먼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세그먼트 있었고, 그 다음에 힙이 있었고, 여기에 스택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뭐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부른 게 없으니까 여기 쉐어드 라이브러리 여기 있는 건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코드가 인스트럭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EIP가 왔다 갔다 하겠죠. 요거에 대한 관련이 RET고 스택에 대해서 그 EBP에 대한 거를 해주는 게 리브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에필로그해서 끝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펑션 함수가 끝날 때 하는 게 에필로그예요. 리브 할 때 여기 쌓아놓은 스택에 쌓아놓은 거를 전부 팝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RET를 만나게 되면 점프 EIP의 의미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ESP는 여기에 있게 됐죠. ESP는 여기에 있게 될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걸 보니까 add 8을 ESP를 add 8을 시켜요. 그럼 8을 시키면은 여기 하나가 4바이트니까 바이트 오더링을 하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칸이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생략되어 있다고 봅시다. ESP에 플러스 8을 하면은 포인터가 어디를 가르쳐요? 여기를 가르치는 거죠. 여기. 요거를 가르칩니다. 뭘 합니까? EAX를 EAX는 뭐 그냥 카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EAX에는 3이 들어가 있어요. 3. 3을 또 다시 3 한번 확인 사살하는 거죠. 사실상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의 값을 EBP의 마이너스 4에다가 지금 뭐예요? 스토어 시켜요. EBP가 지금 메인의 EBP가 지금 원상복구 됐잖아요. 메인의 EBP 기준점은 여기였죠. 원상복구된 EBP의 마이너스 4니까 여기를 가르칠 겁니다. 여기에다가 3을 지금 스토어를 시킨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다가 인테저 C 값에다가. 왜냐하면 아까 C 펑션이 어떻게 됐었죠?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 보시면은 네, 1, 2에서 펑션 1, 2를 더해서 지금 C를 리턴 받게 돼 있잖아요. C를 리턴 받으니까 C 값에다가 요 C, 여기에 있는 C 값을 바꿔줘야 되죠. 아까 4바이트 할당한 요 인테저 C 값을. 요걸 바꿔주기 위한 행위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3이라는 값을 여기 4바이트로 지금 할당되어 있는 인테저 C에다가 3을 지금 스토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EBP를 ESP로 다시 프롤로그를 하는 거죠. 메인 함수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펑션 1, 2가 이렇게 C가 됐잖아요. C를 바꿔치고 해서 메인 함수는 끝나게 되는 거죠. 끝날 때 리브 리턴에서 동일한 에필로그가 동작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뭘 아셔야 되냐면 프롤로그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리턴하고 그 다음에 EBP 최초의 EBP 값을 바꿔치기 한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필로그는 끝날 때, 펑션이 끝날 때 에필로그는 리브하고
리턴이 동작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첨언한다면 여기 프롤로그에서는 최초에 사용했던 EBP가 저장이 되고 또 뭘 하죠? 현재 ESP를 EBP로 로드하죠. 현재의 EBP, 현재 함수의 EBP 기준점을 만드는 거죠. 프롤로그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GCC 컴파일 옵션에 대해서 가볍게 좀 볼게요. 아까 보면은 GCC-S, 대문자 S-O 하면 샘플.A, 어셈블리 랭귀지를 보기 위한 GCC 컴파일 옵션이고요. 마이너스 G를 하면은 이제 디버깅 하기 위한 이제 옵션이 됩니다. 그래서 GDB하고 샘플, 여기 잘못됐네요. 이거 지우고, 샘플 하면은, 만약에, 이 GDB에서 어셈블러 랭귀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disassembly main 또는 disassembly function 하면 이 펑션에 대한 어셈블리어, 메인에 대한 어셈블리어를 볼 수가 있어요. AT&T가 기본이죠. 레드의 경우에. 리눅스 경우에는 AT&T가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AT&T 신텍스가. 근데 인텔이 AT&T 그 신텍스보다 가독성이 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AT&T 신텍스, 인텔 신텍스도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인텔로 보고 싶다, 인텔 신텍스로 보고 싶다 그러면 GDB에서 set disassembly flavor intel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인텔 문법으로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한번 여기까지 한번 요거 GCC GDB로 들어가서 요거 보는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의 리눅스 6.2는 이게 실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화면도 이게 맥시멈이거든요. 텍스트 버전이라 여러분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 기존에 있는 샘플.a는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우리 샘플 요걸로 할까요? 샘플 1.c. 샘플 1.c는 뭐냐면 이 경우에는 이 프린트를 하나 더 넣어놨어요. 아까 우리 배울 때는 이 C까지만 끝났잖아요. C 펑션 1, 2. 근데 이 프린트 F를 넣어놨어요. 요걸로 한번 볼게요. 이걸로 지금 현재 샘플 RM이 아니라 파일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샘플 1.c를 컴파일 하기로 했었죠. 그러면 gcc-s-o 샘플 1.asm A로 해도 되고 ASM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샘플 1.c 그러면 워닝 메시지 나오죠. 그 다음 샘플 1.asm이 있죠. 저거를 캣으로 보면은 샘플 1.asm 하면은 AT&T 신텍스 구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교재처럼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 샘플 1 샘플 1.c -g 하면은 오브젝트 파일이 엑스큐션 파일인 샘플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ls 치면 샘플 1이 있습니다. 그럼 샘플 1을 실행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3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c 밸류 3. 원래 샘플.c는 아무런 아웃풋이 안 나와요. 여기 샘플 컴파일 한 게 있거든요. 그냥 하면은 아무것도 메시지 없었죠. 프로그램 자체가 그랬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C 1, 2에 대한 더하기를 받아서 C를 받고 그 다음에 끝나버려요. 프로세스가. 근데 샘플 1.c는 printf가 들어갔었죠. C 밸류가 3이라는 거를 디스플레이 하게 해놨어요. 그 차이였습니다.
그러면 gdb 만약에 마이너스 샘플 1 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gdb -q 하고 점 슬래시는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엑스큐션 파일을 호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q는 quiet예요. quiet는 위에 배너 메시지가 안 나오죠. 뭐 여기 보면 gne, gdb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걸 배너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고 그냥 quiet 모드로 지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gdb -q 점 슬래시 샘플.1을 하고 나서 만약에 this 하고 리스트를 할까요? 리스트를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이렇게 C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옵션에 -s 맞음 인텔이라고 해놓은 거는 실제는 안 돌아갈 겁니다. 요거는 그냥 이거는 칼리에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칼리 리눅스에서 this assembly main 하면은 어셈블리 랭귀지가 이렇게 보여요. 이때 어셈블리 랭귀지는 AT&T 신텍스죠. 그 다음에 thisas하고 펑션 하면은 펑션 함수에 대한 바로 AT&T 신텍스 어셈블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프롤로그가 딱 보이죠? 이제 여러분들 이 어셈블러가 보이죠? push EDP, EBP. 아, 이거 프롤로그 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move, ESP, EBP. 예. 그 전에 실제 스택에서는 RET가 푸시되는 게 하나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예. 부르는 순간 RET가 이제 푸시가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subtract 12는 마이너스 12 한 데시멀로 마이너스 10이잖아요. 아, ESP 스택을 마이너스 12까지 지금 12바이트 정도의 버퍼를 지금 마련해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BP 기준점으로 해서 12에 있는 값을 EBP 플러스 12 해서 EX에다가 지금 담는구나. 뭐 그런 걸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브 리턴. 리브 리턴이 뭐예요? 에필로그였죠? 스택에 있는 건 다 끄집어내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스택에 있는 걸 지금 이제 EBP는 최초 함수, 콜 했던 함수의 EBP로 변환을 시켜주고, 리턴은 뭐예요? EIP, 코드 세그먼트의 EIP에 대한 거를 지금 팝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프 시키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제 더하기를 해주는 뭐 이런 거일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그 구조가 제가 바라는 거는 이 어셈블리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학습하는 거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나는 AT&T 신텍스 말고 인텔 신텍스로 좀 보고 싶어. 그러면 set disassembly flavor 하고 인텔 하시면 돼요. 그리고 this as main 하면 어떻게 돼요? 자, 더 이게 가독성이 있나요? 이제 거꾸로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ESP가 EAP로 지금 무브 되는 거고, 4 여기 근데 데시멀 아까 AT&T에서는 달러 4였죠? 근데 그냥 4 데시멀 보면 4를 ESP로 지금 서브트랙트 한 거고, ESP를 마이너스 4 한 거죠. 그 다음 푸시 2, 푸시 1. 조금 인텔이 더 가독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더블 워드에서 이제 32비트 포인트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죠. 더블 워드 포인터 해서. 좀 인텔이 가독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가독성이 있어 보여요. 리브 리턴. 요거는 에필로그죠. 푸시 무브. 요거는 뭐요? 에필로그. 리브 리턴은 에필로그. 프롤로그, 에필로그.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리스트 하면은 이제 C 프로그램이 나오고, 그래서 만약에 이 GDB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헬프 명령어가 있어요. 헬프 뭐 리스트, 헬프 프린트, 헬프 뭐 인포 하면은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GDB는 조금 더 저랑 이제 학습을 하면서 더 많이 사용 방법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메모리 요건 뭐냐면은 X 요거를 이제 나중에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 할 때 요 구문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거 하기 전에 인포 레지스터 하면은 지금 현재 레지스터 제너럴 레지스터 뭐 ESP의 값을 쭉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봐야 되겠네요. 자,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아까 this assembler 메인 값이 나오고 지금 현재는 인텔이죠. 인텔 신텍스예요. 여기서 info reg 하면은 현재는 지금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no register now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브레이크를 시켜야 돼요.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시켜주는데 브레이크하고 어디에서 할까요? 메인 첫에서 브레이크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지금 80483D0 요 메인 있죠? 여기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시키겠다. 실행을 시키면 거기서 브레이크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런을 시키니까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 1 해서 메인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된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인포 레지 하면은 레지스터 값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EAX에는 지금 그냥 뭐 이상한 값이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별 의미 없는 값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next를 해보죠.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C 여기에서 지금 next는 한 인스트럭션만 수행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펑션 1, 2가 지금 수행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수행이 안 된 거예요. 다음 수행할 게 요거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레지스트 값을 보면은 별 뭐 변화가 안 됐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next. 그냥 n만 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됐어요? 펑션 1, 2라는 게 지금 수행이 된 거예요. 네, 수행이 된 거고 지금 리턴으로 프린트 F 요것만 지금 남은 거예요. 다음 인스트럭션이 요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레지스터 값을 보면은 바뀌었죠. 여기 보면 EAX가 3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까 어셈블리 랭귀지에서 배웠던 EAX 값이 3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EDX도 바뀌었죠. 3으로. 지금 레지스터 값이 바뀐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ESP도 지금 이제 제대로 이제 돼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디버깅 하는 거예요. 레지스터 값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넥스트 해볼까요? 끝난 겁니다. C 밸류 3으로 해서 끝나고 지금 info regist 하면은 EAX에는 지금 10, 10이 들어가 있네요. 3이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여기 X 보고 싶은 바이트 수 그다음에 옵션 주소 이게 있는데 X 보고 싶은 바이트 수 옵션 주소 요거는 뭐냐면 스택에 예를 들면 자 스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스택이 이렇게 있으면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고 싶을 때 보는 명령어예요. 아주 중요한 명령어입니다. GDB에서 우리 버퍼 오버플로우 어택 할 때 이 명령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여기서는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X 그다음에 8X는 보고 싶은 바이트 수가 8바이트 된다. 그리고 주소는 EBP가 여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8 요게 4바이트라고 그러면 4바이트씩 해서 16이니까 많이 내려가네요. 4바이트 여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몇 바이트를 8바이트를
EBP-16에서 8바이트면 요만큼이죠. 요만큼의 바이트를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X는 16진법, 헥사죠. 헥사로 보겠다라는 거고, S는 스트링, 문자열로 보고 싶다는 거고, 이건 옥텟이죠. 8진법으로 보겠다는 거고, U는 unsigned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 X에 8X에 EBP에 마이너스 16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88번지에서 98번지까지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x 4x 달러 EBP-16 하게 되면 네, 반으로 줄어들었죠? 똑같은 값이지만 지금 보고 싶은 바이트가 지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줄어든 거 4발 보고 싶은 바이트 수가 지금 줄어든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마 이 3이 그 EAX에다가 3을 인테저 C 값을 3을 넣었잖아요. 그 주소 번지가 될 거예요. 거기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합니다. GDB가. 자 그 다음에 이 GDB를 실행한 결과를 보시면 이거는 왜 제가 하냐면 이 프로세스의 메모리 구조를 우리 배울 때 리눅스 경우에 3기가가 사용자 영역이고 32비트인 경우에 4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프로세스가. 실질적인 피지컬 메모리는 4기가가 아닌다 하더라도 프로세스가 점유할 수 있는 버추얼 가상 메모리는 4기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용자 영역이고 요 1기가는 커널이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쉐어드 라이브러리는 요 유저 스페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리눅스 경우에는 C 여기서부터가 커널이에요. 요 위가. 요 전까지니까 0x, B,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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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여기서부터 스택이 시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GDB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스택의 어드레스가 공비 여기 보시면 그렇죠 여기 공비 FF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충 지금 4기가 중에 어디쯤에 있구나. 요 EBP가 가르치는 게 공비 FFF BBB8이니까 뭐 한 여기 정도. 여기가 공비 FFFF니까 요 정도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스택은 보세요. 400, 잘 안 보이네. 스택은 40000이죠. 저 밑이죠, 지금. ESI. 이 스택이 아니라 지금 저 세그먼트 인덱스니까 여기죠. 여기가 400. 이런 식으로 EDI, 이건 데이터 세그먼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EDI, 요거는 근데 스택 영역을 지금 가르치고 있네요. 거기서 갖고 오려니까 그런 것 같아요. 데스티네이션이. 그 다음에 EIP, 요거는 코드 세그먼트의 영역의 어드레싱이 되겠죠. 그러니까 400, 3290이에요. 한 여기 어디에 있을 겁니다. 대충 알 수가 그렇게 있어요. 이거는 코드 세그먼트, 스택 세그먼트, DS, 데이터 세그먼트가 될 겁니다. 네. 그런데 GDB-Q 요 뭐니까 엑스큐션 파일을 GDB로 봤을 때 콰이어트 모드를 보면은 처음에 실행했을 때 요 값하고 두 번째 실행했을 때 이 레지스터라든지 이 ESP라든지 EBP를 보면 동일해요. 동일해. EBP. EBP는 바뀌네요. 여기 보면은 EBP, ESP는
ESP도 바뀌네요. 조금씩 실행될 때마다 이 어드레스가 좀 바뀌네요. 네. 하여튼 지금 중요한 거는 프로세스의 가상적인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피지컬 메모리로 갔을 때는 비연속적으로 이게 할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누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운영체계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MMU라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유니트라는 운영체계가 이거를 이게 만약에 1기가다. 이건 4기가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연속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약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리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어요.